안녕하세요. 두이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종입니다. 오늘은 클래스와 객체 첫 번째 시간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뭔지, 그 다음에 클래스가 무엇인지, 객체가 무엇인지,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뭐 객체를 만들려고 그러고 뭐 객체가 있다 그러고 객체를 클래스로 만든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프로그램적으로 묶어서 쓰는지 이런 것들이 감이 잘 안 잡히죠,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대세죠. 물론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자바라든가 여러분이 아는 뭐 C++, 파이썬 뭐 대부분의 언어들 여러분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도 객체 지향으로 돼 있죠. 물론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느냐?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유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얘기는 할 건 아니고요.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서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나오겠죠.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의사나 행위가 미치는 대상, 어떤 대상이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데이터의 단위, 그러니까 객체가 되는 거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영어로 얘기하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해서 OOP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객체가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비교해서 말할 때 우리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C 언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좀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책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간다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해본다라고 해봅시다. 학교를 가는 과정을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순서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아침에 내가 일어났다, 그죠? 아침에 일어난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밥을 먹는다. 그죠? 글씨를 제가 잘 쓰진 못하니까. 그리고 뭐 밥 먹고 나서 씻는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옷을 갈아입고, 그죠? 그리고 버스를 탄다.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쓸까요? 그냥 요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도착한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씻고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돈을 내고 학교에 가는 이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흘러가면 이런 순차적인, 그래서 이걸 순차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이게 시작이고요. 여기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에. 이게 그 프로시저럴 랭귀지, 그러니까 C로 내가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요. 메인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C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쭉 하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씻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현을 하죠. 이게 이제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 구현 방식이고요. 이거를 이제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런 시간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가 짤 프로그램에서 어떤 대상이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뭐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서 대상이 되는 게 일단 보면 학생이라는 대상이 있겠죠. 그죠? 학생. 뭐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라는 이런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그럼 밥이라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학생이 밥을 먹게 되면 밥의 양이 줄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밥의 양이 다 되면 학생이 밥을 다 먹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버스를 탔다. 버스가 있죠. 버스가 이제 하나의 객체가 될 수가 있겠고 얘와 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와 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학생이 버스를 탔죠. 그러면 버스를 타면 돈을 낼 것이고 그러면 버스는 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학생한테는 돈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이 버스를 탔으니까 버스가 학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에는 뭐 승객이 증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학교를 가죠, 학생이. 그래서 학교에서의 어떤 그 학교와의 관계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객체예요, 객체.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 어디냐? 이거는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어디서 시작을 할 것이냐, 끝을 맺을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틀린데, 이제 여기도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밥이라는 또 객체를 생성을 하고, 뭐 버스라는 객체도 생성할 수 있고, 학교라는 객체도 생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객체 간의 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협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짜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른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는 객체들을 정의를 하고 이 객체들의 사이에서 객체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뭐 버스는 학생을 데려다 주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은 뭐 학교에 가면은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겠죠.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면 이런 기능들이 서로 협력을 해 가면서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말로만 하니까 뭐 이렇게 프로시저럴 프로그램,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보다는 좀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해보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보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은 모두 객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을 이걸 간략하게 제가 했고요. 이거를 이제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방금 전에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떻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이제 어떻다, 객체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보듯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시는 방법은 객체를 정의를 하고 클래스를 주로 만들죠. 그래서 클래스의 속성과 메서드를 구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객체 사이의 협력을 구현을 해서 하는 프로그래밍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객체가 있으면 객체를 코드로 나타낸 거 이거를 이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객체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객체를 봤을 때 그 객체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뭘로 나타낼 거냐면 이제 멤버 변수라는 것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객체가 기능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들은 뭘로 구현을 하냐면 멤버 펑션, 멤버 함수라고도 하고요. C++에서는 멤버 펑션이라고 하고 자바에서는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서드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용어가 막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용어가 또 모르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의 그런 어떤 허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그냥 이 정도는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보시고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객체에 대한 청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령 뭐 이런 클래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책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학생 클래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학생이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을 거예요. 특성, 속성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어느 학교에 어떤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학번이 있을 것이고 이름이 있을 것이고 학년이 있을 것이고 뭐 전공 과목이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이게 그 객체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객체의 속성을 뭘로 만드냐?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 클래스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수업을 듣는다라든가 수강 신청을 한다든가 시험을 본다거나 뭐 출석을 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학생 클래스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우리는 뭘로 구현하냐면 메서드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를 구현을 할 때 일단 앞에는 접근 제어자라는 걸 쓰는데 이건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여기다 퍼블릭이라고 일단은 많이 쓸 겁니다.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 얘가 클래스다 라는 뜻이고, 클래스 이름을 쓰십니다. 클래스 이름은 영문으로 쓰시면 되고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멤버 변수와 메서드들을 정의하거나 선언하게 됩니다. 말을 길게 했죠. 말만 계속 했는데 코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에서 자바 프로젝트 우리 이번에 이제 드디어 챕터 5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EC 또는 크리에이트 하시고 자 컨트롤 N에서 패키지 클래스 파트라고 만들어 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 해서 첫 번째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문자로 썼죠.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속성에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학년이 있고 사는 곳이 있고 요 정도만 우리가 한번 속성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멤버 변수로 쓸 거죠. 멤버 변수로 쓰실 건데 그럼 학번은 번호니까 student id 인티저로 제가 선언을 할 거예요. 정수로 선언을 할 것이고 변수는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소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클립스에서 코딩을 하다 보면 멤버 변수는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름이죠. 이름은 뭐 이순신, 가장 많이 쓰는 홍길동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캐릭터가 문자가 연결돼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자열은 사실 어떻게 코딩을 하냐면요. 캐릭터의 어레이로 코딩을 해요. 캐릭터의 배열인데 배열을 우리 아직 안 배웠죠. 배열도 아직 안 배웠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계속 문자열을 써야 되니까 스트링이라는 애를 좀 쓸게요. 스트링은 뭐냐면 자바에서 제공되는 JDK에서 제공되는 클래스입니다. 문자열을 구현해 놓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 student name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년, 그레이드라고 정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사는 주소, 어드레스라고 할까요? 자, 제가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학생이 가지는, 이거 말고도 실제로 학생이 가지는 속성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만큼만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 정수인 경우는 인티저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은 얘를 갖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얘가 뭐냐 궁금하시면 여기다 이제 F1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자바닥이 바로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눌러보시면 컨트롤하고 얘를 누르시면 소스를 어태치 하라고 하거든요. 어태치 소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익스터널 로케이션 해서 폴더 자바가 깔려있는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밑에 LIB 밑에 SRC 있죠? 선택하고 OK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그 string 클래스 소스가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지금 볼 건 아니고 여기 보면 퍼블릭 파일은 아직 안 배웠지만 클래스에 스트링 해가지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기능이 쭉 많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인데 요거는 안 볼게요. 아무튼 이 스트링이 그런 놈이다. 그런 클래스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 정의할 때 클래스는 그 대문자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그 패키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 패키지는 다 소문자로 하시면 되고 하나의 자바 파일에 는 대부분 클래스가 하나인데 하나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클래스 여러 개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는 클래스는 하나이고 퍼블릭이라는 키워드 클래스가 만약에 여러 개다. 근데 이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는 클래스는 하나여야 되고 그 클래스의 이름과 자바 파일 이름은 동일해야 됩니다. 예,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모든 자바의 코드는 클래스 내부에 있어요. 클래스 밖에는 사실 코드가 없고요. 클래스 밖에 있는 코드의 내용은 뭐냐면 뭐 패키지 정의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른 클래스를 가져다 쓰는 임포트라는 거 있거든요. 네, 그것만 쓰고 나머지 내용은 다 클래스 안에 있습니다. 학생 클래스 만들기 방금 전에 우리 해봤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각 변수와 그에 맞는 자료형을 써라 라고 돼 있고 똑같은 얘기고요. 뭐 프로퍼티나 어트리뷰트라는 용어도 가끔 씁니다.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멤버 변수를 강의하다 보면 프로퍼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멤버 변수 클래스 속성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나요? 사실 이게 쓰는 게 이제 사실은 궁금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요거는 변수고요. 기능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아까 메소드라고 했는데 뭐 클래스의 정보를 보여주는 이거 show student info 해서 이 학생의 정보를 보여주는 애를 내가 하나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면 요런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public void show student info 메소드 이름도 마찬가지로 소문자로 시작하시고 단어가 바뀔 때마다 대문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멘트 라인 해서 student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플러스 쉼표 쓰시고 그 다음에 주소를 한번 써볼까요? 어드레스
이름하고 주소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구문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 메소드를 구현을 했죠. 자,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궁금해요. 이거 사실 어떻게 쓰나 이게 궁금한 거죠. 그죠? 우리는 이제 뭐 클래스 만들었으면 클래스 만든 게 끝이 아니라 이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데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을 해요. 웹서비스 같은 경우는 웹서버 쪽으로 뭐 서블릿이나 그런 데로 요청이 들어가면 거기서 필요한 클래스들 쪽으로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들을 호출하고 거기에 클래스들을 생성하고 그 메소드를 호출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웹서버의 그 서블릿 쪽 그쪽이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해야 되는 코드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따로 만드는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클래스를 돌리기 위해서 만드는 메인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메소드의 형식은 항상 동일해요. public static void main. 네, 이게 바뀌지가 않고 그 다음에 string array로 아규먼트 받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형식이 아예 정해져 있고요. 그럼 이 메인 함수가 있으면 이쪽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뭐 웹서버 같은 경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구동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구동하는 부분이 따로 없으니까 이 메인을 이용해서 저 클래스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서 할 건데 미리 좀 이제 쓰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생성을 해요. 뒤에 인스턴스 클래스와 인스턴스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리에 스튜던트 아이디 이름일까요? 이름은 이순신 하시고 뭐 스튜던트 리에 어드레스는 서울시 서초구 이렇게 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스튜던트 리에 쇼 스튜던트 인포를 호출해 보면 그럼 내가 이제 런을 할 때 뭐가 구동이 되냐면 여기가 구동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메인 함수는 이 스튜던트의 메서드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이 그 시작되는 그냥 함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JVM이 호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요게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런 하게 되면 그래서 이순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이순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이제 잠깐 보여드린 거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를 어떻게 쓰나요? 라는 걸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항상 메인 메서드가 이게 클래스 안에 있지 않아요. 사용하는 데가 딴 데 있을 수도 있는 거 다른 클래스에서 얘를 불러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클래스를 따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 만든 대부분의 예제들은 사용하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자바 클래스의 메인이 같이 있는 메인 메소드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는 쪽을 이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아까 여기 썼던 코드를 가져올까요? 예.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메인 메서드가 이쪽에 있죠, 그죠? 메인 함수가 이쪽은 없는 거예요. 예, 이쪽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얘는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run 하면 오류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시작할 수가 없다. 메인이 없어서 시작할 수가 없다. 라고 나와 있고, 이제 얘에서 run을 하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값들을 넣고 뭐 이렇게 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네, 간단하게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네이밍 컨벤션에 대해서 메서드를 얘기를 할 건데, 메서드 얘기하기 전에 잠깐 그 네이밍 컨벤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커다랗게 자바에는 규칙이 있지 않아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C 언어나 C++ 같은 경우는 규칙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멤버 번수는 뭐 M으로 시작하고 뭐 정수는 I로 시작하고 글로벌 변수는 G로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쓰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패키지 이름은 다 소문자로 씁니다. 다 소문자로 쓰고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단어가 바뀔 때마다 소문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해서 단어가 바뀔 때마다 대문자. 메서드 이름도 역시 소문자로 시작해서 단어가 바뀔 때마다 대문자. 요게 이제 낙타의 등과 같다고 그래서 카멜 로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뭐 자바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에서도 요런 트렌드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책의 일부긴 한데, 이제 패키지가 뭐냐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쪽을 좀 띄웠습니다. 패키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소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스가 이렇게 여러 소스들이 있는데 그 소스들을 다 플랫하게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묶음으로 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패키지인데, 사실 이 패키지 이름의 역할은 이제 어떤 성격을 나타내겠죠. 자, 가령 이게 이제 학교의 어떤 학교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그 학교 정보 시스템 안에서의 객체는 어떤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수업이 있고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뭐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주는 DAO 클래스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런 클래스들은 DAO 밑에다가 이 수업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클래스는 course.dao 밑에다가 쭉 두고요. 뭐 스튜던트와 관련해서 또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 연동되는 클래스는 student.dao 패키지 밑에다 쭉 두고, 이게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뭐 그 화면 웹하고 연동되는 클래스들은 뷰 밑에다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키지 구조가 결국은 뭐냐면 소스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고 어떻게 소스를 유지보수할 것인가 라는 하이라키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지금 상태고요.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면 이 패키지 구조는 훨씬 복잡하게 돼 있죠. 그런데 패키지 구조를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소스들을 관리하는 게 많이 좌우가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얘가 기냥은 스튜던트라는 이름을 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얘의 클래스 풀네임은 클래스 파트.student예요. 예.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클래스 해서 라고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클래스 이름은 동일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클래스의 이름은 aa.student고요. 이 클래스의 이름은 클래스 파트.student예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른 클래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구별해주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게 되면 실제적으로 로컬 디스크에는 디렉토리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디렉토리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스 파일을 정리해서 그 위치를 정해서, 그러니까 뷰에다가 지금 밑에 하나만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뷰들이 여기에 붙을 수가 있고, DAO 클래스들도 많이 붙을 수가 있고, DAO 밑에도 뭐 오라클용이 있고 MS SQL용이 있고 또 패키지가 구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라는 것의 역할은 소스 코드를 어떠한 계층 구조로 관리할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클래스에 대해서 일단 같이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메서드를 얘기를 할 건데, 메서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하고 메서드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